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마일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제 내년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세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세법은 우리 11월, 12월은요, 기초 강의라고 해서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용어 정리라든지 내용 정도 파악, 그리고 세법에 대한 분류 체계, 이런 거 배우면서 우리 하나하나씩 체계도를 잡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1월 달 가면 이제 하나씩 해서 기본서 나오면 그거 갖고 또 맞춰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12월 과정 기초 강의 입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월 달부터 기본 과정, 그다음에 뭐 기출 문제, 요약, 그다음에 뭐 우리 문제풀이 쭉 해서 진행할 건데 세법은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말고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그냥 세법은 자주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법보다는 좀 부담감이 덜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일단 11월, 12월은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겠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요. 11월, 12월은 이 용어 같은 정리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가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세법을 좀 신속하게 여기서 세금에 대한 종류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할 건데 이런 것이 세금이구나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기초서는 나와 있는데 그 기초서는 지금 현재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부동산 세법에 대한 개념만 좀 정리해가면서 우선 첫 시간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세금에 대한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나중에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돈을 벌면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벌을 때 세금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는 세금에 대해, 벌으면 버는 만큼 더 세금을 내야 돼요. 자, 이 버는 돈을 갖고요, 여러분들은 씁니까, 모읍니까? 일단은 써야죠.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잘 아껴가지고 모으면 돼요. 그러면 쓸 때 세금이 있을까, 없을까요? 쓸 때 세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은다. 모을 때도 세금이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돈을 벌어서 쓰고 모으면 다 세금이 있는데 벌 때 우리 표현할 때를 뭐라 하느냐? 우리 버는 거를요. 우리 소득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일반적일 때는 벌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요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법률 용어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있다 이게 소득세 뭐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런 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쓴 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세법에서는 소비세라고 합니다. 소비할 때 또 세금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은다는 거는요, 어떠한 재산을 형성하는 건데, 모으는 것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 소비에 대한 세금, 소비세, 재산하고 관계 있는 세금, 재산세. 이렇게 해서 소득과 소비와 재산, 요거의 각각 단계마다 세금이라는 게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소득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소득이 있느냐, 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소득이 있느냐 또는 법인이 소득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과세, 우리 소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 있는데 우리 개인도 소득이 있고요. 법인도 소득이 있어요. 자, 우리 개인이 소득이 있으면 무슨 세 내야 될까요? 소득세. 우리 개인 앞으로 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은? 그렇죠.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세 낸다? 소득세 내죠. 우리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소득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다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서 뭐 줍니까? 이자 주죠.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여러분들 이자를 은행에다 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이자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자 소득이 생기죠. 이자 소득이 생기면 여기에도 세금을 공제하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자 소득세 이렇게 하는데 이자 소득세 그러면 몇 프로 원천 징수한다? 잘 모르죠. 자, 15.4% 원천 징수라고 그래요. 원천 징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로 하여금 징수해놨다가 납입하게 하는 제도. 이게 원천 징수인데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자 줄 때 꼭 세금을 공제하고 주는 이유가 원천 징수해놨다가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원천 징수다. 몇 프로다? 15.4% 상식적으로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자, 다음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배당 주식에 투자해서 주주가 돼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보면 법인세 세금도 내지만 주주한테 배당도 줍니다. 배당 소득이라고 있는데 이 배당 소득도 15.4% 원천 징수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받을 때 배당 받을 때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이라고 하고요.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징수한다?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천 징수는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금 징수하고 납입해가는 제도. 이게 우리 원천 징수인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말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그다음에 어떤 소득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했는데 개인 사업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인중개사 내년에 합격해서 우리가 창업을 합니다. 창업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 사업소득세.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사업소득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회사 다니면서 매달 급여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자, 무슨 소득? 그렇죠. 근로소득. 사업자가 내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고요. 근로자가 월급을 받아서 급여를 받으면 내는 세금을 근로소득이다. 이러다 보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소득 내고 싶어요? 근로소득 내고 싶어요? 다 내고 싶죠. 뭐 사업소득 내고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내고 이자 받으면 이자 소득 내고 소득은 좋은 거죠. 왜? 내가 벌은 만큼 세금 내는 거니까 못 벌어서 안 내는 것보다 벌어가지고 세금 내는 게 많죠. 많이 내고 싶어요? 적게 내고 싶어요? 많이 내고 싶어요. 그만큼 많이 벌어야지 또 많이 냅니다. 적게 버는 사람 보고 많이 내라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부과한다. 우리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벌수록 세금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에 대한 표현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을 낼 때가 있고 사업소득을 낼 때가 있고요. 또는 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우리 연말정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연말정산은 몇 월 달에? 그렇죠. 1월 달에 연말 정산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은 소득을 1월 달에 연말을 통해서 정산한다. 연말 정산이라고 그러니까 꼭 12월 달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12월인데 지금 1월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으로서 연말 정산자 그러면은 1월 달 그래야지 연말이라고 그래 12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벌은 소득을 1월 달에 정산해서 소득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뭐한다? 정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사업자는요 연말정산이 없어요. 그럼 몇 월 달? 그렇죠. 해마다 5월 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지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한다는 건 표현이 안 돼요. 근로자에 한해서만. 그런데 근로자도 다른 소득 없이 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연말정산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요. 6시에 퇴근했습니다. 7시부터 내 개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 개인 사업을 한 7시에 퇴근해서 7시부터 한 12시까지 몇 시간 동안 내가 또 개인 사업을 또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면요. 근로자라도 연말정산하면 안 돼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라고 해서 다 연말정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로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뭐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순수하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연말정산이 된다 이 뜻이에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뭐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가 내는 게 사업소득, 근로자가 내는 게 근로소득입니다. 자, 또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나는 회사 다니는데 급여 받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갖고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남들에게 뭐 할 수 있다? 임대, 대여합니다. 대여해서 매달 월세를 받으면 그것도 업이라고 그래요. 사업소득.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주죠. 그 다음 내가 임대해서 돈을 벌었죠. 사업소득 있죠. 네, 이런 사람도 근로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연말정산이 되는 거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뭐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에 대한 세금, 사업소득과 근로자에 대한 소득,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국가에다가 뭐를 가입했어요? 연금 가입했습니다. 또는 보험회사에다가 뭐 종신보험, 뭐 연금 이런 거 가입했습니다. 나중에 65세가 되면은 우리 연금 받죠. 그러면 연금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 소득을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자, 위에 나오는 이자부터 밑에 나오는 연금 소득을 뺀 나머지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위에 나오는 나머지 등등 기타 소득입니다. 자, 기타 소득은 우리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 다 줘요? 아니면은 세금 공제하고 줘요? 세금 공제하고 주죠. 그러면은 요 기타 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나중에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복권에 당첨하면 당첨금을 받을 때 전액 주는 건 아니고요. 당첨금 일부에는 세금이라는 게 공제돼요. 참고로요. 3억 원. 자, 당첨금이 만약에 3억 원 초과했다. 3억 원 초과하면요. 33% 공제예요. 33%.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억이 당첨됐다. 그러면 10억 다 안 주고요. 6억 7천만 원만 줘요.
왜냐면 33%는 세금으로 언제 징수합니다. 이것도 은행에서 1등 당첨자한테 당첨금일 때 은행에서 공제해줘요. 그걸 무슨 징수한다?